안녕하십니까. 아침 햇살입니다. 미국 사회의 대혼란 어떻게 볼 것인가, 이런 주제로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이고요. 1. 미국 사회의 분열과 대결이 극심해지고 있다. 첫째, 극한으로 치닫는 정치적 대결. 미국 대선이 전 세계에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바이든이 승리 선언을 하긴 했는데 누가 당선되느냐도 관심이지만 그보다는 대선을 둘러싸고 드러난 미국의 진면모에 사람들은 더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와 바이든 두 후보와 선거 캠프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난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바이든 후보의 아들 헌터 바이든을 표적으로 삼은 트럼프 측은 헌터 바이든의 노트북이 털린 호재를 최대한 활용해 바이든을 공격했습니다. 바이든 역시 트럼프의 탈세 논란을 물고 늘어졌습니다. 두 후보의 싸움은 TV 토론에서 절정을 이뤘습니다. 대선 후보의 토론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지경의 막장 토론에 주최 측은 결국 토론 방식을 바꿔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코로나19에 걸린 트럼프 후보가 비대면 방식의 토론에 반발하면서 2차 TV 토론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극심한 네거티브 선거로 이미 막장이 되어버린 상황에서 트럼프 후보가 투표도 하기 전에 대선 결과 불복을 시사하면서 새로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원래 미국 대선은 개표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관계로 개표 중간에 승부가 나기 시작하면 낙선 예상자가 패배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후보는 우편 투표가 사기며 선거 조작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선 불복을 암시해왔고 지금 이제 불복을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이미 걸었죠. 자신이 대선에서 지면 부정선거 때문이라고 미리 분위기를 조성한 건데요. 또 우편 투표 개표를 기다리지 않고 선거 당일 승리를 선언할 계획이라는 보도도 나왔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우편 투표 개표가 끝나고 트럼프 낙선이 확정되더라도 트럼프 후보와 지지자들이 부정선거 시비를 걸며 미국 사회를 혼란으로 몰아갈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의 편파 보도도 논란입니다. 미국 언론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특이한 문화를 가지고 있는데요. 많은 유력 언론이 바이든을 편들면서 대놓고 편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과 그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의혹에 대해서는 보도를 자제하고 트럼프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집중 보도하였습니다. 심지어 트위터와 페이스북은 헌터 바이든 의혹을 모조리 검열 삭제해버렸습니다. 언론인의 트럼프 후보에 대한 적개심도 논란입니다. 지난 10월 20일 트럼프 후보가 CBS 인터뷰 도중 퇴장해버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자신을 공격적으로 인터뷰했다는 이유입니다. 트럼프 후보는 편파적인 인터뷰 영상을 직접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지지자 대립도 심각합니다. 양측 지지자가 길거리에서 패싸움을 하는가 하면 트럼프 지지 차량이 바이든 유세 버스를 들이받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사태가 이렇게 흘러가자 지지자들 시위에 경찰 특수기동대와 장갑차가 투입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폭력 사태와 테러에 대비해 투표소 인근에 무장 병력을 확대 배치하였습니다. 존 코헨 전 국토안보부 테러리즘 조정관은 지난 34년간 근무하면서 이렇게 역동적이고 복잡하며 위험한 환경은 본 적이 없다. 정치적으로 양극화가 매우 심하고 많은 사람들이 화가 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로이터 입소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인의 40% 이상이 내가 지지 않는 후보가 당선되면 승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고 바이든 지지자의 22%, 트럼프 지지자의 16%가 우리 편이 지면 시위에 나서거나 폭력도 불사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대선 결과와 상관없이 폭력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둘째, 사회 경제적 대립 상황. 대선을 둘러싼 정치적 대립뿐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대립도 심각합니다. 지난 5월 25일 백인 경찰이 흑인인 조지 플로이드를 무릎으로 눌러 살해하면서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인종차별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인 10월 26일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이 흑인 월터 월리스에 총격을 여러 발 가해 사살해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시위가 다시 폭발했습니다. 성난 군중은 경찰차를 5대나 파괴했고 경찰은 91명의 시위대를 체포했습니다. 정부는 펜실베이니아 주 방위군 수백 명을 필라델피아에 투입했고 저녁 9시 이후 통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백악관은 경찰을 옹호하며 폭도가 설치도록 내버려둘 수 없다. 연방군을 투입할 태세가 돼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과 NBC 뉴스의 여론조사 결과 미국인의 71%가 인종 갈등이 심각하다고 답했으며 46%는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 고착되었다고 답했습니다. 빈부격차도 심각합니다. 최근 미 연방준비제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부유층의 재산이 크게 오른 반면 대다수 미국인은 경제적 타격을 입은 결과
최상층 부자 50명의 재산이 하위 1억 6,500만 명의 재산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 재산이 2조 달러라고 하네요. 또 미국 상위 1%의 자산은 34조 2천억 달러로 전체 가계 자산의 30.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상위 1%가 차지하는 자산 비율은 23%에서 32%로 늘어났지만 하위 50%의 자산 증가는 0이었습니다. 빈곤 인구가 4천만 명에 달하며 1,300만 아동이 굶주림에 시달립니다. 이런 빈부격차는 사회 불안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미국 사회의 심각한 인종차별과 빈부격차는 코로나19에 대처하는 보건 영역에도 격차를 만들었습니다. 특히 미국의 영리 위주 보건 의료 체계는 미국인의 수명에까지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4년 기준 미국 빈민가의 남성은 부유층 지역 여성보다 평균 수명이 무려 40년이나 짧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빈곤층에게 보건 의료 혜택이 거의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사망자 수치와 비교해 지난 1월 말부터 10월 초까지 미국 내 사망자 수는 백인의 경우 12%, 중남미계는 53.6%, 흑인은 32.9%, 아시아계는 36.6% 증가했다고 합니다. 코로나19가 백인만 피해가는 모양새입니다. 심지어 흑인 거주지에서는 장비가 부족해 코로나19 검사를 못하고 백인 거주지에서만 진료를 하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셋째, 급기야 내전까지 언급. 이처럼 미국 내부에서 무척이나 심각한 갈등과 대결이 펼쳐지다 보니 내전이 일어날 것이라는 전망까지 공공연히 나오고 있습니다. 10월 12일자 국민일보 기사 미국 대선 이후 내전, 최악 시나리오, 현실이 될 수 있다에 따르면 트럼프, 바이든 지지자들 모두 자신이 미는 후보가 대선에서 패배할 경우 불복해 총격전 등 국내 테러를 벌이고 이에 상대방 진영도 반격에 나서면서 미국이 내전 상황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0월 7일 미 연방수사국이 내전을 모의한 혐의로 남성 13명을 체포해 미국인들을 공포에 몰아넣었습니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지난 3월 18일 미국의 뉴스위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정부를 마비시키는 경우 군대 극비 계획이라는 글을 실었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미군은 코로나19가 백악관과 행정부, 의회, 대법원을 마비시킬 것에 대비한 극비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대통령을 포함한 미국의 요인들을 워싱턴 DC 외부 비밀 장소에 대피시키고 계엄을 실시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만약 미군의 이런 조치를 쿠데타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민병대를 꾸려서 트럼프 복귀를 주장하며 미군과 교전한다면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나리오도 나옵니다. 물론 미국 내에서 실제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에는 반미 진영에서나 나오던 이야기가 이제는 미국 내에서 심심치 않게 공론화되고 있으며 전 세계에도 유포되는 상황이 되었다는 점에서 결코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닙니다. 과연 미국은 대선 이후 펼쳐질 심각한 분열 상황을 슬기롭게 넘길 수 있을까요? 조지 프리드먼은 올해 2월 펴낸 다가오는 폭풍과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통해 대선에서 누가 당선되든 국가적 갈등은 줄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분열의 원인이 아닌 결과일 뿐이며 미국 내 계층 간 대립, 연방정부와 주정부 간 대립, 인종 대립 등이 최소 10년 이상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혼란이 사라지거나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미국의 혼란이 향후 어떻게 될지 살펴보기 위해 먼저 미국 내부 상황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2. 미국 내부 상황. 첫째, 문제는 경제다. 미국 내부에 기본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인은 경제입니다. 미국은 돈이 중심인 사회입니다. 돈이 사회 주인이 되었으며 모든 것을 돈으로 평가하며 돈만 주면 무슨 일이든 하는 게 하나의 사회 풍조가 되어 있습니다. 정당한가 부당한가를 판가름하는 것도 결국 성공해서 돈을 벌었는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철학인 실용주의입니다. 대통령 선거에서도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같은 게 통합니다. 이게 1992년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빌 클린턴 후보의 선거 구호였죠. 한국의 경우는 다릅니다. 한국도 돈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탄핵 과정을 보면 확실히 정치의 영향력이 더 큽니다. 그런데 미국은 경제가 결정적이며 미국 사회를 분석하려면 경제 문제로 분석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독점 자본이 국가를 장악한 국가 독점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는 초기 자유경쟁 시대를 거쳐 산업자본과 은행자본이 독점으로 되고 양자가 금융 독점 자본으로 유착해 독점 자본주의 단계가 되죠. 이후 독점 자본이 국가를 장악하면서 국가 독점 자본주의가 됩니다. 따라서 경제 문제를 중심으로 미국 사회 내부를 분석하는 게 합리적이겠죠. 둘째, K형 경제.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문자는 K입니다. 상승 따로 하락 따로라는 것입니다. 각종 경제 지표를 보면 주식시장으로 대표되는 금융경제는 상승세에 있지만 GDP 같은 실물 경제는 하락세에 있습니다.
주식시장 안에서도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주요 기업들은 강세지만 나머지는 약세를 보입니다. 자본가와 백인,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종의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덜 받고 빨리 회복했지만 흑인, 여성, 비정규직 등은 경제적 타격이 크고 회복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 경제의 승자와 패자가 나뉨에도 트럼프는 나스닥 지수가 16번 최고 기록을 깼다라면서 자신이 경제를 살렸다는 식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폐쇄, 셧다운이라고 하죠. 이 폐쇄 조치가 풀려 일부 노동자가 직장으로 돌아간 것을 두고 900만 명 이상이 일자리를 되찾았다라며 진실을 숨기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코로나19로 실직한 사람의 절반 이상이 복직을 못했고 정규직이 비정규직으로, 비정규직이 건당 알바로 추락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K형 경제는 굉장히 불안하고 기형적인 경제입니다. 경제는 실물을 토대로 금융이 형성되고 금융이 다시 실물 성장에 투입되는 식으로 선순환 발전을 해야 정상입니다. 생산이 발전하는 데 기초에 주가가 올라가야 건강한 경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은 실물이 쪼그라드는데 주가는 오르는 전형적인 거품 경제의 함정에 빠졌습니다. 자본이 안정적인 투자처를 못 찾고 개인도 희망이 없어 결국 주식시장에 몰려 잔뜩 거품이 생겼는데 이걸 경제 화랑이라 부르는 건 어불성설입니다. 거품 경제 특징은 전체적으로 경제가 호황인 듯 보여도 내부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이 심화되고 언제든 거품이 꺼지면서 금융 대란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기가 상존하는 경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폭탄 경제, 언제 재앙이 분출할지 모르는 생화산 경제입니다. 셋째, 기형적 경제의 요인. 미국 내 경제가 기형적인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정책적 문제입니다. 정부가 경제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달러를 마구잡이로 찍어내 독점 자본가를 통해 유통시켰습니다. 이른바 양적 완화입니다. 이 돈은 실물 경제에 투자되기보다는 주식시장과 파생상품 시장으로 넘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 3월 25일 발표한 글 코로나19와 경제위기라는 글에서 자세히 다뤘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이 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둘째는 주식과 파생상품 등 유령 경제가 횡행하는 문제입니다. 주식은 원래 기업을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투자금을 모으는 용도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기업의 미래 가치를 예측해 수익을 올리는 수단이 되었습니다. 물론 기업의 미래 가치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으며 주식시장에서는 온갖 사기와 조작, 작전이 이루어지기에 주식시장은 건전한 투자 공간이라기보다는 투기장, 도박장에 가깝게 변질됐습니다. 파생상품은 이런 도박 성격이 더 강합니다. 금융기관들은 이런 투기성, 도박성을 감추기 위해 다양한 금융기법들을 동원합니다. 최근에는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영업권, 인적자본 등 무형자산으로 기업 가치를 설명하려는 시도가 주목을 받습니다. 기존에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본, 매출, 순이익, 재무 건전성 등이 기업 가치를 측정하는 기본 지표였는데 이것만으로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정상적으로 형성된 주식시장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주가 꿈 비율 이라는 기상천외한 지표도 만들었습니다. 영어로 이제 PDR이라고 하는데요. 이 PDR에 따르면 기업의 실물 가치보다 시가총액이 클수록 기업의 미래가 밝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제 자본가들은 공장 짓고 물건 팔아 돈 버는 복잡하고 힘든 과정을 벌이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투자와 파생상품 투자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경제가 화랑일 때도 돈을 벌고 불황일 때도 돈을 법니다. 실물 경제와 분리되어 실체가 없는 유령 같은 경제가 나타난 것입니다. 미국 경제는 이제 유령 경제가 주축이 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 미국 자동차 회사 GM은 자동차 판매보다 GMAC이라는 금융자회사를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냈습니다. 자동차 기업이 자동차에 어찌되든 주식 투자만 잘하면 시대가 된 것입니다. 유령 경제가 성장할수록 사기와 조작도 성장합니다. 최근 미국을 충격에 몰아넣은 니콜라 사건이 대표적입니다. 수소, 전기, 트럭 전문 회사 니콜라는 첨단 미래 유망 기업 제2의 테슬라로 주목받으며 엄청난 주식을 팔았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수소차 기술력이 전혀 없고 언덕 내리막길에서 굴린 트럭으로 홍보 영상을 찍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당연히 주가가 폭락, 사흘 만에 36%가 떨어졌습니다. 개미들이 죽어나가고 미국 경제에도 타격을 줬지만 공매도 업체이자 의혹을 폭로한 힌덴버그 리서치의 설립자 네이선 앤더슨은 언론 인터뷰에서 거액을 벌어들였다라고 자랑했습니다. 꼭 사기가 아니더라도 대다수 최고 경영자, CEO들은 주가를 어떻게 올릴 것이냐를 중심에 두고 기업 경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주들에게 쫓겨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령 경제가 횡행할수록 미국 경제는 점점 기형화됩니다. 셋째는 부익부 빈익빈이 구조화되었고 점점 극대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주식시장에서 개미가 거대 자본가를 이길 수 없음은 물어보나 마나입니다. 거대 자본가는 자금 여력이 많기 때문에 주식시장을 자신들 뜻대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투자를 해 주가를 올리고 개미가 붙어 주가가 더 빠르게 오르면 다시 주식을 팔아 이익을 보는 일은 손쉬운 일입니다.
이런 뻔한 이치를 알면서도 개미가 늘어나는 이유는 자본가의 편에 있는 언론이 열심히 투자를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가뭄에 콩나듯 나타나는 일확천금 개미를 부각해 희망이 없는 서민과 청년들을 유혹합니다. 그렇게 가난한 자들이 부자의 곳간을 채워주는 일이 계속됩니다. 넷째, 개선 가능성. 미국 경제가 개선되려면 위의 세 가지 요인을 제거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게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첫째, 미국 정부는 경제 정책을 바꿀 수 없습니다. 부자 위주의 경제 정책을 서민 위주로 바꿔야겠지만 국가를 장악한 독점 자본가들이 이를 허용할 리가 없습니다. 독점 자본가의 특징은 탐욕스럽고 절대 자신의 탐욕을 버리지 않으며 서민을 조금도 생각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독점 자본가 중에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이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자 증세를 통해 불평등을 줄이자는 워런 버핏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개별 현상에 불과하며 전체 독점 자본가를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버핏의 제안이 나온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미국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없습니다. 둘째, 유령 경제를 없앨 수 없습니다. 미국에서 주식시장을 규제하고 파생상품을 단속하는 건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이미 유령 경제는 미국 내 모든 산업, 모든 자본과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공황이 발생했을 때도 파생상품이 원흉으로 찍혀 엄청난 비난을 받았지만 파생상품을 없애자는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유령 경제는 중하층 서민에게 희망을 갖게 하는 신기루 역할도 합니다. 다른 어디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없는 개미들은 자기도 언젠가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는 꿈을 꾸며 유령 경제에 뛰어듭니다. 사막에서 갈증으로 쓰러질 것 같다가도 신기루를 보고 뛰어갈 수 있는 것처럼 경제난으로 허덕이는 서민들은 유령 경제를 보며 희망을 갖습니다. 만약 이들에게서 유령 경제를 제거하면 다른 생각, 이를테면 경제정책을 바꾸자거나 경제체제를 바꾸자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미국의 독점 자본가들은 이런 일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셋째, 부익부 빈익빈의 경제구조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독점 자본가는 무한한 탐욕을 속성으로 하기에 절대 자기 것을 남에게 나눠주려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경제구조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은 경제를 개선할 수 없으며 점점 더 악화될 일만 남았습니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해 미국 경제의 고질적 문제들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물론 코로나19는 하나의 기폭제일 뿐이며 미국 경제는 애초에 2020년을 전후로 심각한 충격이 예견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독점 자본가들이나 정부 관료들은 차라리 코로나19가 터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모순으로 인해 경제가 무너질 지경이 됐는데 그 책임을 코로나19에 떠넘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현 경제난을 코로나19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2008년 금융공황 당시 월가를 점령하라, 자본주의는 끝났다, 우리는 99%다 라는 구호를 들고 폭발적인 시위가 일어났는데 지금은 당시보다 경제가 더 어려움에도 독점 자본가를 규탄하는 시위가 없습니다. 코로나19는 경제구조를 더 기형적으로 만들 것입니다. 재택근무, 대량 해고,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와 비정규직의 건당 알바화 등 양극화를 심화시킨 현상들이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쉽게 회복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4차 산업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주목받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각광을 받게 된 인공지능, 정보통신기술 등의 발달도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입니다. 물론 기술 발달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기술 발달의 수혜를 독점 자본가가 고스란히 가져가며 노동자 서민들이 피해를 입는 경제 구조의 문제입니다.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등과 연결된 산업은 취업 유발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따라서 실업 문제 해결이나 노동자 서민의 가계소득 증대에 큰 도움이 안 됩니다. 반면 새로운 산업이 등장할수록 독점 자본가에게는 새로운 수익 원천, 소득 기회가 됩니다. 예를 들어 코로나19로 새롭게 부상한 택배업을 봅시다. 지금은 택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지만 머지않아 택배 노동자를 인공지능 드론과 무인 화물차가 대체할 것입니다. 지난 8월 31일 미 연방항공청은 세계 최대 온라인 쇼핑 업체인 아마존의 드론 무인 택배를 승인했습니다. 아마존은 이미 드론 시범 배송에 성공한 상태입니다. 아마존에 이어 월마트도 드론 시범 배송에 들어갔습니다. 드론과 함께 자율주행차를 통한 택배 사업도 연구 중입니다. 한국도 내년부터 세종시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무인 우편 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수많은 택배 노동자가 일자리를 잃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하지만 독점 자본가는 자기 이익만 극대화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택배 노동자의 처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문제는 노동자 서민의 소득이 줄어들면 기업이 만든 상품이 팔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 결과적으로 기업도 망하고 독점 자본가도 파산하는 길입니다. 이런 걸 보면 미국 경제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